50억 자산가였던 58세 대기업 임원, 은퇴 3년 만에 빈털털이 된 이유. 여러분, 혹시 이런 기사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름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오던 50대 후반 임원, 퇴직금도 넉넉히 받고 수십억대 자산까지 확보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아니, 어떻게 저 정도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지?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가까운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은퇴라는 게 막연히 나이 들어 회사를 떠나는 일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60대가 되어도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졌죠. 그런데 일찍이 은퇴 자금만 잘 모아두면 된다고 여기고 제대로 된 계획 없이 퇴사했다가 짧은 시간 안에 예상치 못한 지출과 투자 실패로 자산을 날리는 사례가 꽤 흔합니다. 오늘은 한때 50억 자산가였던 58세 대기업 임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자산 관리의 함정과 준비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나는 아니겠지 하고 듣기보다는 나도 혹시 저렇게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예기치 못한 지출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은퇴 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럼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으로 꽤 오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요. 사례 1. 부모님 요양비와 자녀 결혼 비용. 예를 들어 은퇴한 분이 계셨는데 부모님 간병비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들더라고요. 12년 잠깐 병원비가 드는 정도가 아니라 요양병원에 몇 년씩 계시게 되면 1년에 수천만 원씩 지출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니 예식이며 혼수, 신혼집 마련 지원 등 큰 돈이 바로바로 필요하죠. 평생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해도 한 번에 몇 천에서 몇 억이 한꺼번에 나가는 건 부담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게 돼요. 이때 제대로 된 재무 설계가 없다면 순식간에 목돈이 소진되거나 미래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다고 해도 한순간에 자산이 쪼그라드는 건 생각보다 빠르죠. 2. 내가 이 정도는 알지 않은 자신감이 독이 된다.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간 분들은 보통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빠른 편이죠. 그런데 그 자신감 때문에 은퇴 후 투자나 사업을 섣불리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2.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자산 증발. 한 분은 평소 인맥도 넓고 임원 생활을 하며 쌓은 경험도 많아서 은퇴 후에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소문을 믿고 지방 상가 건물에 큰 돈을 투자했어요. 처음엔 고정 월세 수입이 짭짤했지만 어느 순간 경기 침체와 함께 공실률이 급격히 늘었죠. 월세 수입이 끊기니까 건물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게 되고 이자가 계속 불어나면서 결국 건물 매각으로 이어졌어요. 문제는 매각 시점에는 시세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의 절반도 못 건졌다는 거예요. 은퇴 전에는 이를 통해서라도 다시 돈을 벌 수 있지만 은퇴 후엔 재취업이 생각처럼 쉽지 않거든요. 임원 경험을 가졌어도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고액 연봉으로 다시 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3. 일에서 삶으로 전환에 실패하면 지출이 무작정 커진다.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바쁜 일상에 치이던 시기에는 지갑을 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져서 오히려 지출이 전에 없던 분야까지 확 늘어나기도 해요. 사례 3. 너무 늦게 찾아온 여유가 만든 함정. 어떤 분은 은퇴 후에 인생을 즐겨보겠다며 해외여행, 레저 활동, 친목 모임 등에 과감히 지출했어요. 워낙 책임감 있게 일만 해오시다가 은퇴와 함께 마음껏 즐기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자녀 학비나 결혼 자금, 혹은 건강 문제 등으로 언제든 목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본인도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병원비는 생각보다 더 많이 들고 돌발 변수가 생길수록 예치 자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50억이든 30억이든 써야 할 곳이 많으면 금세 바닥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대비와 준비. 은퇴 후에 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에서 좀 더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겠죠. 비상금 마련.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꼭 마련해 두셔야 해요. 은퇴 후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급증하기 쉬운데 투자, 자산에만 묶여 있으면 정작 돈이 필요할 때 현금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 단 하나의 자산의 부동산, 주식에 전부 올인하지 말고 여러 자산군으로 배분해 두세요. 세상 일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특정 시장이 망가져도 모든 자산을 잃을 확률은 훨씬 줄어듭니다.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입원 만들기. 은퇴했다 해서 꼭 일 자체를 완전히 그만둔다는 뜻은 아니에요. 노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가벼운 일거리나 소규모 사업,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매월 고정적으로 일부 수입을 만들면 큰 지출이 갑자기 닥쳤을 때도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속적인 재무 점검. 은퇴 후의 재무 관리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월급을 받을 때 매달 고정적 수입이 있으니 지출 관리가 어느 정도 프리딕터블 예측 가능하지만 은퇴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지출은 늘어나거나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공부해서라도 내 재무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셔야 해요. 맺은 말. 결국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을 얼마나 모았느냐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내 생활 패턴을 바꾸고 재무 상황을 점검하며 노후에도 벌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50억 자산가였던 58세 대기업 임원도 은퇴 3년 만에 빈털터리가 됐다는 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계속 일하는 현역 시절에는 내가 쓸 돈, 지금은 좀 줄이더라도 나중을 위해 저축해야겠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하지만 은퇴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건 오롯이 본인의 몫이 되고 그만큼 자신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기보다 혹시라도 내가 간과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후 대비는 절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당장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며 살아가려면 그만큼 미리 계획하고 대비해야 해요. 이미 은퇴를 하셨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내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리한 지출이나 투자를 줄이는 습관을 기르면 큰 위험은 예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원하는 삶을 누리시길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